미국이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는 당선인으로서 내년 1월에 있을 취임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장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시장 곧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도 보였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환호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호재만 가득한 상황인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먼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 간밤에 정말 좋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 상승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 지수 장 초반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3.5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S&P 500 지수도 2.64%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오르는 모습 역시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도 무려 3%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지수가 3%대 상승했다는 것, 그만큼 시장이 매우 강하게 움직였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들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4개 주 개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매직 넘버 270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부터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각종 정책들을 예고했었죠. 법인세 인하, 관세 인상, 세금 감면 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장에 반영이 됐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과 하원도 동시에 선거가 치러졌었는데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통제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5개 주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서 얼마나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미 하원은 아직까지 꽤 많은 주에서 개표 상황이 진행 중이라 누구의 승리를 확언할 수 없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만약에 하원까지도 공화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레드 수입이 나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직 넘버 270을 넘긴 트럼프 대통령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넘버를 270을 훌쩍 넘긴 291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회색으로 칠해진 곳은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누구의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남아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그래도 살펴보겠는데요. 네바다, 메인, 알래스카, 애리조나주에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아직까지 개표 중인 상황을 보면 공화당 지지율, 공화당 투표가 더 많게 나온 상황이라 도널드 트럼프 이변 없이 계속해서 더 많은 선거인단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52석을 지금까지 확보를 하면서 과반수인 50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회색으로 칠해진 곳들 아직 개표 중인 곳이라 어느 쪽의 승리를 단언할 수 없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주 몇 곳이 있는데요. 미시건, 펜실베니아, 네바다, 메인, 그리고 애리조나 역시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곳도 그리고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득표가 얼마나 더 많아질지, 얼마나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정말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화당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반인 218석을 확보한 곳은 없는데요. 그래도 공화당이 207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투표는 종료가 됐지만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 곳이고요.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꽤 많은 곳들이 지금 아직 개표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공화당이 우위를 보이는 곳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곳도 갈려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하원에서만큼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레드 수입이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어제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원까지 현재 공화당이 리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반까지 차지를 하게 된다면 이 시나리오가 발생이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골드만삭스 이 가능성을 25%로 봤는데 꽤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S&P 500 지수 3% 상승할 수 있다고 봤는데 정말 밤사이에 주가 지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금융주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관세 정책이 강력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타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소비주가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예상이었습니다. 또 나스닥도 랠리를 보이긴 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밤사이에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히 대선 결과가 보이는 히트맵이다, 시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정말 확실하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정말 확실하게 내리는 그런 양상을 띄었는데요. 빅테크 대부분 다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융 섹터, 에너지 섹터 모두 다 상승했고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는 하방 압력을 받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가 대체로 한박 웃음을 지었었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규제 완화 가능성에 웃음을 진 거였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하면 덜 엄격한 반독점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이유 중 하나, 여러 가지 공화당의 성격도 있겠지만 최근에 발언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본인이 구글의 팬은 아니지만 회사를 쪼개면 회사를 망칠 위험이 있다. 쪼개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덜 엄격한 규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던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임명이 나와야 하는데 이때 다른 인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나칸 FTC 위원장이 굉장히 반독점 규제에 엄격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관련 코멘트 있죠. 리나카는 기술 섹터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계약에 태클을 거는 빅테크의 가장 성가신 인물이었는데 이 성가신 인물이 사라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M&A 또 다른 계약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그녀는 곧 해고될 것이다 라면서 저렇게 X에 글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과연 빅테크 규제 완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빅테크 안에서도 조금은 나뉘기는 했습니다. 일단 강하게 오른 기업들 보시죠. 구글과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구글 반독점에서 조금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크게 올랐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올인이 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덜 오르거나 내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 노출도가 좀 큰 애플 오르긴 했지만 덜 올랐고요. 그리고 메타는 하락했는데요. 미즈호 증권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소셜미디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페이스북과의 트럼프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점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의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고 내린 종목들입니다. 일단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특히 금융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JP 모건까지도 무려 2조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 번스타인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이 최대 9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요. 코인베이스 당연히 올랐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빠르게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는 50%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큰 변동성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에 오르고 내린 종목들 한번 보면요. 플러그 파워, IRA 법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런 지원이 약해질까 수소 관련주죠. 좀 우려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홈디포도 살펴보시죠. 홈디포, 사실 해리스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주택 건설 촉진이었는데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함께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모기지 금리 상승도 이 주택 시장에 다시금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이런 모든 점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타겟도 지금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에 대한 우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주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부터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애플 얼마나 내렸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장중에는 소폭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장 마감과 가까워질수록 상승폭 빠르게 반납하면서 0.3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대였고요. 알파벳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4%대 강한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몇 퍼센트? 3.8% 상승을 했고요. 메타는 하락을 했는데 얼마나 하락을 했을까요? 0.07%, 그래도 장 초반에 꽤 크게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대망의 테슬라 한번 봐야겠죠. 밤 사이에 무려 14%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웃고 운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JP모건 밤 사이에 11.54%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금융권 안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인데 이 두 자릿수 상승률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도 이어서 보시죠. 코인베이스 무려 31%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렇게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폭 빠르게 반납하면서 5%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운 종목들도 볼까요? 플러그 파워 무려 22% 급락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홈디포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홈디포는 3%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타겟 한번 보실까요? 타겟도 보시면요. 2.45%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까요? 밤 사이에 국채금리 좀 크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2%대 상승하면서 4.274%로 올라왔고요. 10년물은 4.5%가 정말 눈앞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려 밤 사이에 3% 이상 크게 뛰면서 4.435%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국채금리가 향후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한번 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달러가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들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계속 오르면서 105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조금은 혼재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강화하게 된다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정책으로서 에너지 인프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상쇄될 수
수 있다. 이 하락분이 상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무역 전쟁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수요 감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지금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만큼 향후 유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금 가격도 2.88%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온스당 2,600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강달러가 금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대선을 통한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마켓 시그널과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장중 일제히 사상 최고가 랠리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경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가지고 올 관세 폭탄과 강달러,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가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에는 약세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뿐만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책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가 공언한 감세로 향후 10년 동안 7.5조 달러, 한국 돈으로는 1경 원 가까이 연방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경우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관세 폭탄으로 요약되는 보호 무역주의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처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역시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는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를 주장해오긴 했지만 그가 제시한 관세 폭탄과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반등과 미국 경제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연준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고 이는 강달러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관세 폭탄 정책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를 더 많이 지불하도록 강요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성장을 억제해서 달러의 매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티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승리 이후 달러가 3%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유로화가 1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세 위협의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 역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급등한 관세로 물가가 반등하면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악화될 재정 적자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더불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변동성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증시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환호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현재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해준 트럼프의 승리 덕분에 이제 시장은 FOMC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이번 FOMC 스몰컷이 되겠죠. 90% 이상의 확률로 이번에는 스몰컷을 진행한다라는 페드워치의 조사 결과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대선의 불확실성은 없어졌지만 앞으로의 이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1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통제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경우 트럼프 당선으로 흔들렸던 투자 심리가 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새롭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를 했고 미국 안의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는 기대 심리가 강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언급,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한 발언들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베이비 컷은 확실시 됐는데 과연 제롬 파월은 어떤 코멘트들로 또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고 올지 새벽에 열리는 FOMC 기자회견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트럼프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이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너지와 환경 쪽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에너지와 환경 정책들, 기존 민주당이 가지고 가던 기조에서 확실히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전부터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돼서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입장을 보여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요. 전기 자동차 판매나 석유 생산,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가장 주목되는 건 특히 그 안에서도 전기차 관련 정책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전기차 판매를 장려하는 연방 정책을 종식시키겠다라고 거듭 공언을 해왔습니다. 이 1차적인 타겟은 자동차와 트럭의 이산화탄소 오염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환경보호청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자동차 업체들이 2032년까지 미국 안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경트럭의 3분의 1을 전기차와 플러그 하이브리드와 같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바꾸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을 앞두고 이미 전직 트럼프 고문과 에너지 로비스트들은 이 환경보호청이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의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안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 완화는 자체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최근 미국 안에서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이 없어지고 테슬라의 점유율이 몰리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게 하나의 또 호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간밤에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트럼프의 지지자인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만 홀로 급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월가에서는 이번에 테슬라가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테슬라는 14% 정도의 급등 흐름을 보였죠. 전기차 업종 하락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테슬라만 급등했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일론 머스크의 승리가 다시 한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일부 분석가들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정책이 후퇴할 경우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이 입을 피해 대비해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분석가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산업 정책이 전기차 산업 전체에는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테슬라 안에서는 주가가 향후 40달러에서 5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트럼프가 IRA를 기반으로 한 재무부의 세액 공제 중 일부를 줄이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테슬라는 세액 공제 없이도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지난달 켈리 블루북이 발표했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는 2분기 연속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까지 내려와 있던 상황이었죠. 현대차나 일본의 다른 브랜드들이 전기차 수입량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 외국산 전기차가 리스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게 된다면 테슬라가 반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계산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베어드의 분석가인 벤칼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바이든 시대의 전기차 혜택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예상치도 공유를 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한 주나 또 민주당을 지지한 주 모두 혜택을 보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의원들이 이러한 법안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설명이고요. 일단 세액공제 혜택이 만약 없어지면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테슬라의 반사이익 기대감보다도 테슬라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보택시 사업이나 또 트럼프 정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해당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을 더 가져가는 게 빠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이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스타가 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일론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오늘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테슬라 시장 가치는 약 1,200억 달러 정도 추가가 됐고요. 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M7 기업들을 기준으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덕분에 테슬라도 1조 달러에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내일장에서의 테슬라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테슬라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역대 최고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7만 6천 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전고점 대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내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그 시점까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암호화폐 관련돼서 우호적인 발언들과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입장들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 당선 전까지의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까지 겹치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7만 6천 달러를 지나가고 있지만 10만 달러까지 연말 안에 도달해 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이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제5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해리스 결정적 패인, 3시간 무편집 팟캐스트 출연의 두려움, 피트 트럼프 시대 수익률 100% 종목 2분 컷의 3선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투표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대선 투표율은 70%가 넘죠. 근데 미국은 10명 중에 4명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66%가 나왔는데 그것도 코로나여서 봐준 거예요. 선관위에서. 뭘 봐줬냐면 우편 투표 요건을 상당히 완화했거든요. 코로나여서 투표를 못할 것 같으니 독려를 하려고. 그게 66%예요. 근데 그게 120년 만에 최고치예요. 투표율이. 끌어당길 건 다 끌어당겼다는 얘기죠. 지금 64.52 정도 나왔죠. 집계 끝나면 65 정도 나올 텐데 이게 진정한 120년 만에 최고치겠죠.
근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35%는 아예 35%에서 40%는 아예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은 아예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투표를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독려해봐야 CR도 안 먹히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독려해서는 아무 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둘 다 최대한 끌어모아서 씨앗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이 박빙의 대결을 하는 이 싸움에서 누구를 끌어당겨야겠어요. 투표를 하러 나올 것 같은 사람 중에 부동층을 해야죠. 그렇죠? 콘크리트 지지층은 완전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더 많을수록 냉전 시대를 겪었을수록 더욱더 그 경향성은 짙어지죠. 그리고 이념에 굉장히 그 치우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도 이념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다. 하지만 부동층들, 젊은 층들, 이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서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가 너무 오래 교과서에서 보던 내용이라 다가오지 않는 젠지 세대들. 뭘로 판단할까요? 이념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민이요? 낙태요? 일단 내가 오늘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젠지 세대일수록 경제, 내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 무슨 막말이고 이거 무슨 이념이고 다 효순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부동층을 누가 갖고 가느냐 싸움인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제 말을 들을 이유도 없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해리스 캠프에 그런 참모가 하나도 없었던가. 제가 렉스 프리드먼 그 팟캐스트에 이방카가 출연하고 그다음 트럼프가 출연했을 때부터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번에도 만약 못 깨닫는다면 물론 해리스는 정치 생명이 끝났고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오바마 같은 슈퍼스타가 나오더라도 안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공화당의 지금 승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오바마 때는 인터넷이었고 트럼프가 첫 당선될 때는 트위터였고 이번에 중심은 팟캐스트예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물결이지만 레거시 미디어의 몰락, 그다음에 팟캐스트, 유튜브, SNS 대체 미디어의 뭐 그 올라가는 지금 상승세. 물론 대체 미디어가 무슨 뭐 막말도 하고 나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뭐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도 맞아요. 하지만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하는 어떤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젠지 세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진보를 자처하는 민주당에서 그거를 공략을 먼저 못하냐고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했죠. 자, 224대 292 이건 더 늘어나겠죠. 300을 넘는 압승으로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싱겁게 끝났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흐름이고요. 자, 유일하게 민주는 주지사만 가져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것 빼곤 다 싹쓸이 당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왔겠지만 저는 팟캐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앨런 머스크가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모습. 자, 백악관 합성인 티가 딱 나죠? 자, 이 장면은 진짜입니다. 어디서 따왔느냐? 뒤로 가볼게요.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그쵸? 2022년 10월 27일 날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 본사로 진입할 때 싱크대를 뽑아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캡처해서 백악관 합성 사진하고 붙여서 올렸죠. 싱크대 들고 입성한다는 뜻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로건 1830만 유튜브 구독자고요. 스포티파이에 1450만 구독자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1900만 구독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팟캐스트예요. 그 미스터 비스트라고 유튜브에서 제일 1위 하는 사람 있죠? 미스터 비스트. 그 사람은 유튜브 1위고 이 사람은 팟캐스트 1위예요. 팟캐스트는 누가 특히 많이 들을까요? 35세 미만의 남성 위주가 이걸 많이 듣습니다. 자, 근데 연달아 3명이 나왔죠. 공화당에서. 자, 벤스가 나왔습니다. 6일 전에. 여기 나와서 몇 시간 떠들었나요? 3시간 18분이요. 무편집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도 나왔죠?
11월 5일 나와서 몇 시간 떠들었나요? 2시간 30분 반 40초요. 뒤로 가겠습니다. 다 무편집입니다. 야, 조 로건, 앨런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 X에 쏴주죠. 이거 들을 가치가 있다고 들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더 넓은 데서 옛날처럼 연설을 하고 돌아다니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여러 명의 분신을 만들지 않는 이상. 가장 효과적으로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죠? 조댓구활. 왜 조댓구활을 하겠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걸로 인해서 단시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왜 안 할까요? 자, 이때부터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앨런 머스크랑 저커버그에게 다 주짓수를 가르쳐줬던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과학자, 수학자, 똑똑한 이 사람, 렉스 프리드만. 이 팟캐스트에도 트럼프랑 이방카가 출연했죠.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걸 못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못 읽었던가. 읽고도 외면했던가. 세 번째, 읽고도 외면하긴 싫었는데 깜냥이 안 됐던가.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카말라가 렉스와 함께 대본 없이 1시간 동안 앉아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시청자, 유권자, 잠재적인 부동층이 바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걸 안 한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알고도 깜냥이 안 됐다는 이런 비유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녀는 이미 답변한 답변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조 로건한테 처음에 기회가 있었어요. 조 로건이 기회를 줬죠. 원래 트럼프, 벤스, 머스크 이전에 해리스가 출연할 수 있었죠. 근데 뭐라고 했죠? 해리스가? 난 1시간으로 제한한 인터뷰만 하겠다. 이건 인터뷰가 아니거든요. 대화죠. 컨버세이션. 근데 해리스는 인터뷰라고 생각한 거죠. 1시간 제한 인터뷰. 그것도 조 로건의 스튜디오가 아니라 해리스 자기네 쪽으로 와라. 자, 연애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어떤 남자 둘을 놓고 시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남자는 나한테 우리 집 근처에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눈 마주치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내 말까지 잘 들어줘요. 근데 한 명은 자기 집 근처로 오래요. 그리고 1시간만 제한 두고 얘기를 하겠대요. 그럼 어떤 남자 고르겠어요? 정상적인 여자라면 10명에 10명이 다 전자를 고르겠죠. 자, 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방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조용하고 합리적이고 정중하고 똑똑합니다. 고마워요, 조.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하나만 발췌한 게 아니에요, 시간상. 전부 다 이래요, 댓글이.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조 로건 9시간 시청.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그 미국 땅덩어리 넓은 한 주가 한 나라에 해당되는 50개 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미국은. 나라가 50개예요. 그걸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는 수준인데 조 로건 9시간 시청. 왜 9시간 시청했죠? 한 명이 3시간씩 했으니까요. 머스크 3시간, 벤스 3시간, 트럼프 3시간, 9시간 돌려봤다 이거예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본 것보다 지난주에 조 로건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자, 1시간 동안 이 에피소드의 조회수는 CNN, CNBC, CBS, ABC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조회수가 이게 더 나와요. 뒤로 가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만 보니까 조회수가 저거 반에 반도 안 나오는 걸 보고 분석하고 있으니까 다 틀리는 거죠. 필터링 되지 않은 인터뷰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저널리즘에 요구하는 거, 레거시 미디어에 요구하는 게 이거죠. 통제된 것을 벗어나라. 물론 뭐 레거시 미디어가 여러 가지 뭐 제약도 많고 그것도 많은 것도 맞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말도 못하고 뭐 욕설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건 있는데 우리에게는 3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저널리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편집되지 않은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팟캐스트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 이런 변화된 것에 더욱더 먼저 적응하고 선점했던 것이 공화당이었던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조 로건이 뭐 트럼프 팬이었나요? 아니요. 트럼프를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를 반대하던 사람이었고요. 트럼프를 자기 팟캐스트에 절대 초청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3시간 말을 듣고 반했어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대통령 후보와의 장문 대화. 이런 팟캐스트는 대선 후보들에게 꼭 필요하다. 아까 전에 그 렉스 프리드만 인터뷰 댓글에도 달렸죠. 동등하게 그렇게 보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여러 시간 동안 편집되지 않는 앉아서 인터뷰하는 것은 정치 후보자들에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원했던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했던 걸 해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동안. 자, 다 똑같습니다.
조회수가 4,300만 회가 넘었는데 이걸 찾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 지금 그 팟캐스트에 유튜브의 조회수에 반도 안 나오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어떻게 다뤘는가. 점점 더 경향성이 심해집니다. 2004년부터 2024년 20년 동안 민주당 그리고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공화당에 지금 이 그 똑같은 뉴스를 두고 부정적으로 다룬 거, 긍정적으로 다룬 건데 부정적으로 다룬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긍정적으로 다룬 게 해리스와 민주당 건 78% 긍정적으로 다뤘고요. 트럼프랑 공화당 건 15%만 긍정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 안 되는 조회수에서 나오는 80%에 가까운 긍정적으로 표현한 요거 가지고 분석해서 다 틀린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맨 먼저 뭘 건드리겠냐? 당연히 이거죠. 이민 및 남부 국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야, 첫 번째 업무를 벌써 내렸습니다. 보좌관한테 국경 정책을 복원하고 굴착으로 돌아가기. 영어로 드릴링. 자, 벌써 시작됐죠. 다시 파헤쳐라.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온 거예요. 종목에. 자, 멕시코 국경을 세우고 굴착을 다시 시작하고 시추를 다시 시작하고 드릴링. 자, 이게 뭐가 떠오릅니까, 결국? 건설 기계. 당연히 여기서 활동하는 일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미국은 그냥 사진 한 장으로 투자해도 성공합니다. 자, 여기서 벌써 종목이 나왔어요. 캐터필러요.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정리하겠지만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머스크가 계속해서 X에서 뿌렸던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뿌려서 효과를 많이 봤죠. 자, 캐터필러의 굴착기입니다. 캐터필러의 굴착기. 저 사진에서 떠오르는 것이죠. 멕시코 국경을 완전히 국경 요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거기다 전부 다 깐다. 그러면 당연히 캐터필러가 활동할 여력이 많아지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러스트벨트가 공화당을 선택했는데 당연히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마약만 하고 휘청휘청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려주겠다니 다들 환호하겠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힌트입니다. 자, 조 로건에 또 이제 머스크가 나갔죠. 바로 순서대로 나갔어요. 근데 머스크가 나갔는데 맨 처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디아블로 4를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테고 디아블로 4 전 세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머스크가. 2명만 미국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국 애들이 다 저기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정신교정을 위한 게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뭐 약간 뭐 페이커 선수가 우승하고 막 이래 봐야 지금 분위기가 게임은 뭐 잔인하고 뭐 죽이고 무슨 정신병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앨런 머스크는 정신교정에 좋다. 왜냐면 자기가 13명의 아들, 딸들을 낳고 막 CEO를 막 4-5개를 하고 있고 밤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자고 있는데도 게임을 해서 디아블로 4 전 세계 20위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왜 피곤하려고 할까요? 왜냐면 일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나의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나오고 퀘이크도 나오고죠. 저길 좋아해요. 자, 19위죠. 앨런 머스크 19위입니다. 전 세계 19위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대단하죠? 자, 앨런 머스크가 오버워치에 대한 것도 옛날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블리자드에 오버워치를 해봐라. FPS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올렸고요. 블리자드는 아시다시피 지금 단독 산장되어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가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지 블리자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나오는 종목이 EA 스포츠입니다. 블리자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인수당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블리자드를 살 수 있는데 이젠 EA 스포츠만 남았죠. 이번에 뭐 우리나라의 그 축구 아이콘 매치에서 보시다시피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이 팬덤이 강합니다. 그래서 EA 스포츠 이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앨런 머스크가 저렇게 게임 광인데, 그렇죠? 뭐 게임 뭐 효율 발전회인가? 뭐 가가지고 게임에 대한 정책 안 할 리가 없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게임이 중흥할 겁니다. 자, FC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FIFA랑 계약이 실패해서 FC로 나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도 저기 골을 넣죠. 네, 대단합니다. 엄지윤 씨 닮은 분이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UFC 5 게임도 있죠. 자, 예, 정찬성 선수 생각나네요. 볼카노프스키 보니까. 자, 볼카노프스키도 결국 깨졌어요, 또 근데. 자,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용으로 UFC 5 게임도 나와 있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붙을 뻔했죠. 데이나 회장이 일론하고 머크 둘 다 얘기했다. 근데 그 뭐 부상인지 정말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산됐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언젠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포스터도 있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렉스 프리드만 여기 있죠. 둘 다 가르친 사람입니다. 블랙벨트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때 훈련하던 모습이고요. 저커버거가 주짓수 잘한다고 하니까 머스크가 나도 배웠다 이런 거예요, 그때.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195 대 91인 상태에서 이 장면이죠. 이 세 명이 상징하는 모습. 빈스 맥마흔 WWE 예전 회장이 부러워하겠네요. 예전엔 트럼프랑 둘이 다니면서 머리도 밀고 막 게임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데이나 회장이랑 다닙니다, 요즘에는. 데이나 회장, 트럼프, 앨런 머스크. 자, 제가 이거 말머리 풍선이 있다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앨런 머스크, 다시 저커버거랑 붙을 생각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데이나 회장이 그거는 좀 저커버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말풍선을 달 텐데 여러분도 달아보세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힌트 나오는 종목은 TKO 그룹 홀딩스입니다. WWE랑 UFC가 합쳐진 단체죠. 정말 트럼프 진정한 수혜주 아닙니까? 빈스 맥마흔이랑 맨날 게임하고 머리 밀고 트럼프 타워 가서 술 마시던 과거에. 그다음에 이제 데이나 회장이랑 맨날 UFC 보러 다니죠. 그 두 단체가 합쳤습니다. WWE랑 뒤로 가겠습니다. WWE는 가짜로 하지만 그렇죠? 브룩 레스너가 가서 UFC에서 우승하기도 했었죠. 물론 약물 복용했지만 UFC 이건 실전 싸움입니다. 자, 두 단체를 합쳤어요. 엔터테이너적인 측면하고 실전 그 싸움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츠도 융성할 가능성이 크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멕시코 국경 관련해서 나온 종목이죠. 캐터필러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미 신고가를 갔는데 자, 캐터필러의 하락상은 계속될 확률이 높다. 첫 번째 선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은 TKO 그룹 홀딩스입니다. WWE랑 UFC가 합쳐진 이 게임, 이 종목도 융성할 확률이 높죠. 데이나랑 맨날 같이 다니잖아요. 옛날에 빈스 맥만이랑 같이 다녔고. 자, 지금 고점 돌파해가지고 이것도 신고가 수준입니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 광인 일론 머스크. 뒤로 가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로 갔으니 이제 EA 스포츠. 자, EA 스포츠도 지금 2019년도부터의 고점을 지금 돌파시키고 신고가로 가고 있죠. 자, 새로운 영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시대의 100%를 노릴 수 있는 종목 2분 컷의 3선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그 한 줄 매도평입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지금 한 주였는데요. 맥도날드 알바생에서 쓰레기 청소부를 거쳐 미국 대통령까지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던 도널드 트럼프. 그가 그리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그리는 미국의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상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됩니다. 매직 넘버 270을 훌쩍 넘는 291명의 선거인단을 지금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무려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이전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경합주에서도 공화당이 다시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들 이번 대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화당 쪽으로 좀 심리가 기울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하원도 한번 같이 보시죠. 상원 이미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과반 50을 넘는 52석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균형을 조금이나마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원은 아직까지 꽤 많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누구 측의 승리를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화당이 207석을 차지한 가운데 과반 218석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또 앞으로 줄 사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관세 매우 중요하겠죠. 보편 관세 최고 20%, 대중 관세 최고 6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뚝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과도 무역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무역 전쟁이 미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 중국만 이런 무역에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GDP 하락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멕시코 등지도 함께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미국의 GDP는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이민 정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 추방시키고 국경벽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보다 조금은 약한 2020년 이후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만 추방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좀 더 저렴한 노동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력 공급 그리고 또 소비, 수요 측면 모두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시그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 측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 세율을 인하하고 다양한 소득 공제를 포함시켰던 TCJA가 지금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법인세도 15%로 낮추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었죠. 이런 각종 세금 인하 정책으로 미국의 부채는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 기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해리스 후보와의 비교했던 차트가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럴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GDP 많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런 것을 반영해서 10년물 국채금리 4.4%대까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었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103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달러 인덱스가 밤사이에 105까지 치솟았죠. 어제 이미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 또 국내 시장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연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텐데요. 일단 이렇게 밤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FOMC 기준금리 전망치 시장은 베이비컷을 정말 압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월에 베이비컷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더뎌질 수 있다,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가 된 뒤 한 두 차례 정도 더 내년에 인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3% 후반대, 4%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동결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도 느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말 많은 기준금리를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모든 것을 바꿀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전략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보이다가 12시를 기준으로 바로 지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흐름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어제 0.5% 하락한 2,500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대 더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743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확실한 수혜주들이 어제장에서는 빨간 불기둥을 보여줬었죠. 금융이나 방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큰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해리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불리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의 강한 하락이 시장의 전반적인 파란불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 유력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장중에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저녁 8시 기준으로는 1,400원을 결국 돌파를 하면서 강달러 시대가 다시금 도래함을 어제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을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나 휴젤과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 호조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었고 원전이나 특히 방산 관련주들은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테마와 업종들 사실금 트레이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들만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죠. 반전의 사나이 덕분에 어제 재건 쪽, 코인 쪽 그리고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확실히 띄었습니다. 재건 쪽에서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SY스틸텍과 SG가 그 주인공이었고요. 트럼프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24시간 안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결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종결되게 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안에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이 기업단에서의 협력을 맺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상한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12시경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7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펼쳐냈는데요. 덕분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급등 흐름도 나왔습니다. 갤럭시와 그룹주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지고 갔고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9%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것을 올인한 머스크, 재집권 시 최대 수혜자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머스크를 놓고 슈퍼 천재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죠. 덕분에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장비를 직접적으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YJ링크가 상한가, 그리고 라이콤 같은 경우도 22%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당선이 다시금 확실시된 만큼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에 빨간불을 키울 수 있을지 해당 여파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트럼프와 관련된 속보들로 실시간으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타임라인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11시경에 일단 비트코인이 7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 당선 기대감을 높였고요. 12시부터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부터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바다주가 투표를 종료한 시점이었지만 네바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합주 6곳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우세를 확실히 보이고 있었고 1시 들어서는 트럼프 참모들이 조기 승리 선언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가 돼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어왔고요. 4시 돼서는 47대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며 영광이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가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6시가 돼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속보 입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였고 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다 올랐습니다. 앞서 함께 짚어보진 않았지만 원전이나 조선, 바이오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해당 섹터들 안으로의 변동성이 나올지는 계속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에 웃었던 종목들도 있지만 어제 하루 누구보다 우울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칩스법 그리고 IRA와 관련돼서 강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을 해왔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도체 쪽을 먼저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칩스법이란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할 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침이죠. 민주당에서는 당근과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했고요. 트럼프는 반대로 오히려 보조금은 무슨 관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관세를 올리면 알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면서 채찍과 같은 정책들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거 칩스법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 움직임들을 보여왔었죠. 각각 450억 달러, 38억 달러를 이미 투자한 바 있었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로 한 약속을 받아냈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새로운 방안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당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여파로 보여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IRA 법안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보조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올해만 2조 원 정도 규모로 국내 관련 업체들이 첨단 제도 생산 새 공제인 AMPC를 받아오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LG나 SK, 삼성 쪽이 만약 이 AMPC의 보조금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면에서는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영업 적자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LG엔솔과 SK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제외 시 바로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되는 만큼 배터리 관련 주들에게도 상당한 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확인을 해봤지만 그 외 완성차 업체들이나 해운, 건설, 기계 쪽까지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수혜주에게는 상당한 환호성을 내밀을 만한 소식이지만 그 외 업종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점검하시면서 오늘 증시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서의 변동성과 이슈들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국이 만든 태양 코로나 그래프 국제우주정거장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AP위성과 루미르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이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들 환율이 어제 8시 정도에 1,400원을 넘었다라는 환율 관련 소식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야당의 입장이 나와서 관련해서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일정 다시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FOMC를 이제 집중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국내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신규 상장 소식도 있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FOMC를 하루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관망세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점검해 보시죠. 쌓인 시간에 미국의 이제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을 해봤다면 다시금 뉴욕 증시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중심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상승률도 매우 컸습니다. 다우지수 3%대, 나스닥 3% 가까이, S&P 500 지수 2.5%가량의 상승률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였고 그 가운데 빅테크 M7 종목들도 상승세가 우세했는데요. 내린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자리 공고히 지키고 있는데 4%대 밤사이 상승했고요. 애플과 메타는 하락했고 테슬라,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알려져 있는 종목이 되겠죠. 밤사이에 무려 14.75%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소폭 밀려났습니다. WTI가 0.42% 하락했고요. 금값은 2.9% 내렸는데 강달러에 금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강달러는 WTI에도 함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지금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좀 흔들리면서 변동성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개표 중인 곳이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지금 2,270명의 매직 넘버를 웃도는 29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당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도 보시면요. 공화당이 52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하원 아직까지 개표가 제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 아직 과반을 확보한 정당은 없습니다만 공화당이 207석을 확보하면서 과반 218석에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원까지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휩쓰는 레드 수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무려 2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정말 극명하게 결과가 나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상승을 했고요. 금리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M7 안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 이유 자세하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일단 구글 강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구글의 팬은 아니지만 구글을 쪼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올인이 통하면서 밤사이에 무려 14%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덜 오르거나 내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애플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마감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5%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관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메타는 좀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그래도 장 마감쯤에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약보한 마감했는데 미즈호증권은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페이스북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점을 염두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보이는 시장, ETF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ETF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중소형 그리고 채권 ETF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일단 오른 ETF들 보시면요. 금융 ETF, 금융권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가상자산 ETF 그리고 중소형주 ETF까지 올랐는데 사실 금리가 인하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중소형주가 올랐을까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소형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예고한 만큼 중소형 기업들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에너지 ETF도 상승했고요. 반면에 하락한 ETF들 꽤 많았습니다. 채권 ETF 일단 금리 인하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지금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규모 감소로 인해서 또
다른 신흥국 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글로벌 ETF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금 ETF도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 느린 미 금리 인하가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키우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의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당분간 주의할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주, 소매주, 주류주, 병원, 헬스케어주까지 모두 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취임 이전부터도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뒤흔든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잘 쉬셨습니까? 11월 7일 이제 벌써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이데일리 신문만 보는 건 아닌데 웬만한 신문들이 다 톱 기사가 이제 다 트럼프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형 이벤트였고 올해 사실 가장 큰 이벤트죠.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싱겁게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완승, 민주당의 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던 것처럼 돌아온 트럼프, 미국의 모든 것 고치겠다.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2016년도였죠. 트럼프 후보가 먼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던 대선에서 승리했던 당시가 그때보다도 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목에 다 담겨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대통령만 이제 공화당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상원도 이미 상원은 뭐 어제 오후에 확정이 됐고요. 하원도 지금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계속 요즘에 새로운 단어죠.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공화당이 싹 쓸어버리는 이런 어떤 판세가 현실로 사실상 거의 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승리의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결국 경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돈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뭐에 예민한지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 사람이 잘 알아서 미국에서 일단 큰 성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그런 경제 쪽에서 비즈니스 쪽에서의 성공 어떤 공식을 정치 쪽에서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2016년에도 깜짝 승리를 했던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또 한 번의 서프라이즈 승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초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도 싱겁고 압승으로 끝났다. 이거 봤을 때는 결국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그거를 잘 공략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뭐 경제에 대한 뭐 부분들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물가일 거고 어떤 사람은 소득일 거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그 전체적으로 경제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거, 사람들이 좀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그거를 공약이라든가 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투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보시는 것처럼 1면은 물론이고 2면, 3면, 4면, 5면에 걸쳐서 이 트럼프의 재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호 영향 인부른 분들을 자세하게 좀 다뤄주고 있는데요. 일단 톱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 담겨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주식시장 입장,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트럼프의 이 경제 정책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제일 관심 있고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와 관련돼서는 어제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듯이 2차 전지주 등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크게 떨어졌던 데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의 어떤 친환경 관련 쪽보다는 이 기존의 화석연료 쪽, 에너지 쪽에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정책들의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이쪽이 바이든 정부 기간 동안에 지금 미국이 아주 대대적인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보조금을 왜 줘야 되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4,600억의 세액공제, SK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은 바로 이제 영업 적자거든요. 이런 부분들. 삼성 같은 경우도 64억 달러, SK하이닉스도 4억 5천만 달러 보조금 받을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동차,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고 이게 이제 실제로 구체화될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성향상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좀 부정적인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와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데일리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신문을 이제 보시면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사실은 가장 예민하게 발했던 건 앞서 말씀드린 2차 전지주들 뭐 급락했다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환율입니다. 어제 일단 정규장에서는 1,397원까지 올라가서 1,400원대에 거의 임박했다가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한 것 같죠. 그래서 소폭 빠져서 1,397원에 마감이 됐는데 어제 장 이후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400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 환율이 밴드가 1,350에서 1,450까지 이렇게 1,400대 중반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제는 뭐 거의 76,000달러 넘어서 8만 달러를 향해 갈 정도로 역시 예상했던 대로 비트코인도 가격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둘 중에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환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경우 과연 이제 이를테면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또 정부의 의사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변화되는 측면 즉 1,400원이라는 거 우리가 목숨 걸고 마지노선으로 지켰던 이 1,400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재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조금 미묘한 입장 변화의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00원 넘어가는 부분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거처럼 막 적극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투자해서 집어넣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럴 경우 환율이 좀 더 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되긴 합니다. 오늘도 좀 달러 인덱스가 1.5% 가까이 또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달러와 강세 현상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이를테면 적정 수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떤 소위 말하는 탐색 작업 이게 이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얘기로 이제 오늘 뉴스 브리핑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미국의 대선 한계 거친 증시 머니 붐이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되나 이제 그렇죠. 의문형이 되는 거죠. 사실은 미국 대선은 올해 있어서 봤을 때 가장 대형 이벤트였고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대형 이벤트라는 거는 또 가장 큰 불확실성적인 요소,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소, 변수 하나가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제 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고 환율은 좀 많이 올랐고 일부 섹터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일부 섹터들은 또 급등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일종의 좀 약간 지엽적이고 일부분의 어떤 문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상황인 건데, 지금 이 기사의 이제 주요 내용들은 그동안에 이제 관망 분위기가 짙었기 때문에 파킹형 ETF에 돈이 좀 몰렸다. 그리고 고객 예탁도 줄었었다. 그다음에 우리 거래도 전반 줄었다. 이런 말씀을 다 드렸던 이유도 계속 이제 시장이 적극적으로 뭐 뛰어들기보다는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즉 대선이라는 이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좀 돈이 이렇게 파킹형 ETF 같은 대기성 어떤 그런 상품에 좀 들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자 이러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주식을 사거나 또는 미국 주식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갈 것이냐 여부에 대한 기사가 좀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우리 시장 뭐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은 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역시 오늘 새벽에 아주 급등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전 세계에서 다 주목하고 있는 이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 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전체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요. 미국 뭐 오늘 이제 새벽에 올랐으니까 됐고, 조금 전에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유럽 시장들 대부분 다 좋지 않았습니다. 낙폭도 좀 컸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제 중국하고 우리는 떨어졌고요. 대만하고 일본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어떤 큰 그림에서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트럼프의 2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또 전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단초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당분간 여러 가지로 뭐 조금 변동성도 있고 있을 수 하겠습니다만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본격화되는 내년 이후에 시장의 큰 흐름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어제 사실 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이런 게에서 좀 실마리를 찰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또 마침 딱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좋아하시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아침에 오시면 오늘 뉴욕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네. 그거 앞서서 네.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 총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네, 뭐 운 좋게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제가 여러 방송을 하면서 또는 이제 강연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 좋은 종목을 계속 사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 대선이 있기 전에 좀 팔아놓으면 안 되겠냐. 예, 불안하다. 예, 불안하다. 예,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한국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예,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은 S&P 500 같은 경우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날 증시를 안 들고 있으면 한 10번만 그렇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지금 복리가 미국 증시가 거의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3%로 떨어집니다. 3분의 1 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안 좋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뭐 대선 끝나고 나서 폭등을 할지 폭락을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업의 펀더멘탈에 맞추어서 좋아하는 종목이나 매력 있는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됐기 되고, 때문에 예, 환율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출이 또 어떻게 될지 예. 많은 부분을 짚어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너무 단기적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방송을 좀 시작하고 싶네요. 예. 사실은 이번 대선이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걸 예상을 하셨다가 앞서 좀 뭐 운이 좋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또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제 좀 앞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이번에 뭐 짧게 대선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은. 뭐 좀 어떤 것들이 좀 이제 본부장님한테는 미리 조금 그런 팁을 얻게 된 배경이 됐습니까? 오케이. 우선 제가 트럼프가 뭐 그 동문이긴 하지만 엄청 그 선배이긴 하지만 이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정말 안 좋잖아요. 좀 그렇죠. 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죠. 예, 뭐 군사비 더 내놔라. 부터 시작해서 온쇼링 해라 등등 뭐 세금 엄청나게 때릴 거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또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반면에 이 해리스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도대체 알맹이가 뭐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야? 예. 이런 거죠 결국은. 네.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국 시민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느꼈었겠죠. 그게 투표 결과로 반영이 된 네. 거다. 그래서 그 겉보기로 포장하는 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인도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인도, 아버지가 흑인.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색인종 국가 이제 다 커버하고 네. 또 여성. 정말 맞아요. 겉보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됐겠죠. 예. 그리고 제가 들여다보는 이 여성 그 유색인종으로 봤었을 때는 오바마의 그 부인이신 미셸 오바마 너무나 틀려요. 두 분을 딱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셸 나오게 하려고 애를 그렇죠.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트럼프의 그러니까 이제 부각됐던 거죠. 네, 예, 네.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이 뭐라 그럴까요? 짐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잖아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참 황당한 얘기지만 한 달 전에 꿈을 꿨어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 강연을 수십 개를 다니고 있어요. 네. 준비해야 된다고. 그럼 오늘 이제 그 준비해야 된다는 그 강연 말씀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네. 그 핵심 내용들은 오늘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네. 일부를 좀 전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좀 하나하나 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이 반응을 한 거는 본부장님 늘 말씀하셨던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일종의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죠. 무엇을 할 건지에 네. 있어서. 그 관세를 급등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한다. 그럼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 기업들만 좋다. 그런 거죠.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이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미국의 기업들의 ROE가
S&P 500 기준으로 최소 2% 정도, 많이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올라간다. ROE가 1%, 2%, 3% 오르는 건요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또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이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화당이 훨씬 기업 위주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반응이 훨씬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S&P 500을 1928년부터 2016년 보면은 선거가 있었던 해에 보시면은 이 리퍼블리컨, 그러니까 공화당이 당선이 됐었을 때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네요. 예,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예. 민주당은 7.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박스가 3개인데 왼쪽이 왼쪽 제일 위에. 위에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사이즈가 작긴 잘 안 한데요. 보이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걸 또 더해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의 시장 움직임을 보시면 예. 딱 당선이 됐었을 때는 정말 다들 뭐지? 이렇게 하면서 장이 급락했어요. 그게 2016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시면 저기 차트에 나와 있듯이 이제 노란색인데요. 예, 엄청나게 1년 차에 더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5.7% 상승하는데 19%나 상승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2년 차가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되돌리고 3년 차에 폭등을 했고요. 또 4년 차에도 사실 저기 차트가 잘 안 보입니다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S&P 500 평균 상승률보다 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트럼프 1기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올해가 2024년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연초 대비해서 정말 가장 많이 오른 선거해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파란색 짙은 색이니까. 예,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예견하냐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도 상당히 강할 거다. 근데 얼마나 강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펀더멘털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기업 이익이 얼마나 상승을 할 건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어떤 업종의 기업 이익이 많이 상승할 건지를 봐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서 보면서 트럼프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딱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 딱 그렇죠. 붙어서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게 예. 미국한테는 정말 호재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에 성공을 하고 네. 테슬라가 전 세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애플 핸드폰을 쓰는 쓰듯이, 것처럼 테슬라 자동차를 사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두려운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해도 S&P 500이 대선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식 투자에 익숙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이제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님 싫어하겠지만 근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올라갈까요? 라는 또 약간의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단기 위주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상승하면 또 1년, 2년 급락하고 그리고 상승 하락의 폭이 뭐 100% 상승하고 50% 하락하고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벌써 32년 차지만 정말 많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부터 2008년 요때였습니다. 4년 연속으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위기가 그렇죠, 터졌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증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한국 증시에 익숙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한국 증시처럼 들여다보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되돌아온 게 11년 지나고 이제 12년 차인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장서 나간단 그러겠죠. 말이죠. 이게 무슨 예. 얘기냐면
미국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 AI 산업에 있어서 네. 절대로 패권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어떠한 방향이라도 이것을 키울 거고요. 이게 정말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AI를 전략적 무기로 만든다. 예, 전 세계에. 예, 그래서 그만큼 미국이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가고 있어요. 마치 소위 말하는 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원유를 장악했었던 예. 1970년대처럼 똑같이 이게 그런 식으로. AI입니다. 예. 이제 이는 AI다. 그래서 이 AI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트럼프 해러스 수혜 업종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자, 다음 보시고요. 예, 띄워주시면 물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전통 에너지, 금융 정책, 방산 이런 종목들이 다 오르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있던 트럼프든 해러스든 간에 AI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반도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모리 쪽 말고요. 미국 반도체 지수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비메모리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SMC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쪽 메모리가 아니라. TSMC 뭐 또는 엔비디아, 뭐 이런. AMD 뭐 등등등. 예. 거의 급등을 했고요. 네. 예. 뭐 물론 그 반도체법이 폐지된다 그러면서 걱정할 수,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무기를 갖다가 갑자기 뭐 무기 해제 이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3년에 주요 6개국 AI 투자 동향을 보시면 예. 미국이 월등하게 1등이고요. 사실 이 숫자도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고 있으면 자, AI를 구동을 하려면요.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시작이죠.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깔리고 있느냐? 다 미국이에요. 거의 80~90%가 미국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어제 주가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요, 미국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니 뭐 이런 회사들 팔란티어, 네. 뭐 앱러빙, 뭐 제타 홀딩스, 뭐 등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간다. 옛날에는 하드웨어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였는데 그게 닭한번 이 볼 사이클이 때이고. 20년짜리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아주 압축시켜서 네. 5년 이 정도를 두 개가 다 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기술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서 미국의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1년 됐다고 했죠. 한국 들어온 지가. 네. 정확하게 지금 딱 미국의 상승 사이클 주기와 맞물려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박스에 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저게 지금 12년 됐는데 저게 계속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옆으로 그 횡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요. 오려면 아직 멀었다. 예, 올려면 멀었다. 얼마나 남았냐? 그게 최소 4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카운팅입니까? 2015년부터? 네, 그러면 4년. 5, 6, 7, 8, 28년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AI 사이클과 또 맞물려요. 아, 저는 지금은 우리가 못 쫓아갔기 때문에 미국의 AI 관련된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런 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뭐 빅테크들이 주로 이제 그렇고 하니까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왔다 치면 이제는 빅테크는 그대로고 네.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들까지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와 관련된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가 적어도 앞으로 4~5년, 2028년까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자, 하드웨어 깔릴 때는 하드웨어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깔릴 때가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 나왔거든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페이스북 등등등.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제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종목 공룡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아닌데서.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깔려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나올 거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뭘까요? 테슬라겠죠. 왜? FSD. 완전 자율주행 이거 예, 때문에.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업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누가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겨우다 여기는 또 CEO가 뭐 지금 새 대통령하고 찰떡궁합인 사람이 더더군다나 네. 참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좀 앞서 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뭐 트럼프 해리스 뭐 수혜주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끝난 얘기고 네. 지금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그 박스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혜 업종 박스에 이제 본부장이 준비했었던 그 박스에서 사실은 지금 AI 얘기 하나만 한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AI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좀 되고 네. 앞서 처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저희 이제 본부장님 이 방송을 보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그거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거를 맞아요. 길지는 못하지만 길게 말씀 못 하시더라도 짧게라도 좀 인사이트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은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재정을 지금 많이 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럼 재정을 많이 쓰면 금리가 빨리 많이 오르죠, 떨어지지 오르죠. 못합니다. 예. 예,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춰줄 거니까. 아 예, 그러면은 예, 생산성이 지금 높아지기 때문에 흔한 말로 뭐 국채금 영청 뛸 거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 그거는 걱정하지 아닐 않는다. 것 예.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훨씬 낮아요. 그렇죠. 여기다 금리를 또 한 번 내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절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 우리나라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해서. 오히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벌써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미국에 그렇죠. 비해서 가계 부채 미국에 높죠.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예. 가계와 기업 부채 기업들, 비율이.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다를 거란 얘기네요. 예, 예. 미국은 떨어뜨리더라 하더라도 떨어지긴 하는데 천천히 떨어질 천천히 거고. 떨어질 거고. 반면에 우리는 지금 너무 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일정 부분 달러를 들고 있으셔야 된다. 아, 꼭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어.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달러 자산으로서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강연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1990년대는 뭐 인터넷 쓰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요즘에 AI 쓰시는 분, 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챗 GPT 쓰시는 그렇죠, 분 그렇죠. 예. 하면은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이나 우리나라의 금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사실 그게 제일 우리한테는 큰 리스크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네. 물론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5년 안에 자율주행이 다 돼요. 네. 그러면 전 세계의 자동차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요. 그렇죠. 굳이 차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그렇죠. 없죠. 거기다가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를 써야 돼요. 써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테슬라를 사지 다른 차를 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걸도 욕심을 더 내서 그거를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다른 완성차한테 자동차, 팔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나왔어요. 특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있어서 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좋은 차를 만들고 있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만약에 순수출이 얼마나 올라갈지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네. 얼마나 순수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유지에 급급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더 가뜩이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판에 인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줄어드는 판에 더 우려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예.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강연도 많이 하신다니까 사실 저희 같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말씀을 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항상 이제 본부장님 나오면 마지막 질문은 포트폴리오 얘기입니다. 지금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네. 압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자, 압축은 우선 국가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가는 미국 비중이 높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전 세계 한 절반이 안 되는데요. 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75%까지 끌어올리셔야 된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리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의 시가총액은 2%도 안 되는데 7%나 들고 가자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을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이다라는 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넘어가 주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IT다. 예. IT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58%.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그러니까 AI와 연결선 상에 있는 업종들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장주 쪽 왼쪽 중간에 이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요 박스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15%예요. 네. 전기차는 좀 앞서 뭐 테슬라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이제 신재생 쪽은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트럼프 이제 당선인은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되게 좀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를 이해하자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오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준다라는 걸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법이 바뀌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어떤 지원을 할 거냐. 그러니까 똑같이 뭐 석유든 신재생이든 원자력이든 똑같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SMR 얘기하시는 등등이 건 뭐 그런 대표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본부장님 포트폴리오가 전과 지지난주와 아주 뭐 이렇게 달라진 게 없으시거든요. 근데 네. 오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좀 과다 싶을 정도의 이쪽에 IT 쪽에 좀 이게 집중된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을 쭉 들었고요.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의 제목처럼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잘 대응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켓나우 일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